조니 뎁은 어린 시절 가정폭력에 시달렸습니다. 폭력은 사소한 일상에서 시작됐는데요. 그의 어머니는 어린 조니 뎁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 부부싸움 후 감정이 풀리지 않았을 때 등등 각종 이유로 모욕적인 말과 함께 조니 뎁을 폭행했죠. 조니 뎁의 어머니는 재떨이, 하이힐 등 손에 잡히는 대로 어린 조니 뎁을 폭행했습니다. 게다가 조니 뎁의 아버지는 불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 압박을 받을 때마다 조니 뎁의 가족은 더 싼 집을 찾아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조니 뎁은 어린 시절 무려 20번 이상이나 이사를 했었죠. 그는 친구를 사귀면 곧 떠나야 했고 동네에 익숙해질 때쯤 다시 짐을 싸야 했습니다. 조니 뎁은 가정에서도 밖에서도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않는 사람이었죠. 이런 가정 문제들로 인해 부모님의 말다툼은 일상이었고 어린 조니 뎁은 늘 방 안에 숨어 싸움이 끝나기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이혼했습니다. 조니 뎁은 이 시기를 두고 나는 아주 일찍 어른이 되는 법이 아니라 혼자가 되는 법을 배웠다고 말하기도 했죠. 이때 조니 뎁에게 유일한 친구가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 아닌 기타. 어린 조니 뎁은 자신의 인생에서 많은 것들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기타만큼은 달랐죠. 기타는 자신이 원할 때 소리를 낼 수 있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니 뎁은 불안이 극심해질수록 기타를 더 자주 붙잡았습니다. 기타는 조니 뎁을 자신만의 다른 세상으로 데려다 주었죠. 그는 기타에 빠져 오직 음악 하나만 믿고 LA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막무가내로 온 LA 생활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조니 뎁은 LA에서 작은 밴드 활동, 전화 영업,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죠. 이때 미래가 안 보이던 조니 뎁에게 인생을 바꾸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됐으니 조니 뎁은 한 오디션을 보게 됩니다. 조니 뎁은 당시 배우의 꿈은 없었고 당장 돈이 필요해서 오디션을 봤죠. 오디션에 합격해 찍은 작품은 영화 나이트메어. 배우라는 직업에 집착이 없었던 그의 연기는 오히려 너무 자연스러웠고 그 결과 다른 제작진들의 눈에 띄게 됐습니다. 그렇게 눈에 띄어 찍은 다음 작품은 바로 그를 스타로 만들어준 드라마 20일 점프 스트리트. 조니 뎁의 잘생긴 얼굴과 반항적인 이미지가 대중에 각인되었고 그는 순식간에 10대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조니 뎁에게 단숨에 잡지 표지, 포스터,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고 그에게는 하루아침에 가장 잘생긴 스타라는 수식어가 달렸죠. 하지만 정작 그는 그 성공이 숨막혔습니다. 말수가 적고 사람 많은 곳을 불편해한 조니 뎁은 자유로운 예술가가 되고 싶었지만 우연히 스타가 된 이상 사생활에 많은 제약이 생겼죠. 조니 뎁은 자신의 정체성과는 다른 잘생긴 스타, 매력적인 청춘 아이콘이라는 이미지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 작품에서 도망치듯 이상한 길을 선택하는데 그 작품은 바로 팀 버튼 감독의 영화 가위손. 가위손에서 조니 뎁은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팀 버튼 감독은 조니 뎁에게 연기를 잘하라는 말 대신 말하지 않아도 된다, 불편한 표정 그대로도 괜찮다는 말을 했죠. 조니 뎁은 훗날 가위손에 대해 그 역할은 연기가 아니라 내가 평생 숨겨왔던 나를 처음으로 세상 밖에 꺼낸 경험이었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그는 베니와 준, 에드 우드 등의 작품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멋짐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을 연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조니 뎁이 단순한 스타가 아니라 자기 상처를 연기로 바꾸는 배우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폭발한 작품이 있었으니 그 작품은 바로 캐리비안의 해적. 캐리비안의 해적 속의 조니 뎁은 비틀거리고 술 취한 듯한 잭 스패로우 역을 맡았습니다. 관객들은 잭 스패로우의 자유로움에 열광했고 그는 전례 없는 독창적 캐릭터라는 찬사를 받기도 했죠. 조니 뎁은 이 영화로 미국을 넘어 세계적인 슈퍼스타 반열에 오르고 돈과 명예가 그를 감쌌습니다. 그러나 조니 뎁은 인터뷰와 광고 요구, 끊임없는 대중의 시선을 받게 되었고 어린 시절부터 이어진 불안 증세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론 견딜 수 없었던 조니 뎁은 이때 술과 약물에 의존을 했죠. 여기에 더해 그의 가장 깊은 추락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추락 원인은 바로 전처인 앰버 허드의 폭로와 법정 싸움. 앰버 허드는 자신이 폭력의 피해자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전 남편인 조니 뎁을 향했죠. 순식간에 연예계에서 조니 뎁의 이름은 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신비한 동물사전 3 등 여러 영화와 각종 광고에서 조니 뎁의 이름은 사라졌죠. 이 모든 것은 아직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이었습니다. 앰버 허드에 의해 많은 피해를 본 조니 뎁은 앰버 허드에게 5천만 달러를 물어달라는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고 앰버 허드는 이에 맞서 1억 달러 규모의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둘의 재판은 공개되었고 전 세계 인터넷 생중계로 주목을 받았죠.
재판이 진행될수록 앰버 허드의 주장은 신빙성을 잃어갔습니다. 앰버 허드 측은 조니 뎁의 폭행으로 인해 생긴 멍을 화장으로 가리기 위해 특정 화장품으로 가리고 다녔다는 주장을 했지만 그 화장품은 사건 당시에는 아직 출시되지 않은 제품이었죠. 여기에 더해 충격적인 증거까지 나오게 되는데, 재판 중 공개된 녹음에서 앰버 허드는 조니 뎁에게 남자인 당신이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말해봐. 누가 당신 말을 믿겠어? 라고 말하는 증거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조니 뎁이 피해자라는 것을 암시하는 듯한 이 말에 법원은 점점 조니 뎁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했죠. 법원은 앰버 허드가 조니 뎁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고 조니 뎁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후 조니 뎁은 점차 회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다시 음악 활동을 시작했고 천천히 영화계로 돌아왔죠. 조니 뎁의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듯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 사람을 낙인 찍어 몰락시켜버리는 이런 사회적인 시선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